하사 권시연. 자세가 이게 뭐야? 경기도 이천의 707 특수임무단 알파 중대. 자정이 다 된 시각, 불 꺼진 특공 무술 훈련장에는 매트 위로 거친 숨소리 대신 중대장 마동철 대위의 비아냥거림만이 음습하게 울려 퍼졌다. 형광등 불빛 하나에 의지한 어두운 훈련장 중앙에 신입 하사 권시연이 전투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곁을 마동철이 맹수가 먹잇감을 살피듯 천천히 맴돌았다.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한 술 냄새와 값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시연의 코를 찔렀다. 특공 무술은 기압이 반이야. 넌 그 기압이 빠졌어. 특히 여군들은 말이야, 정신력이 약해서 금방 티가 나지. 쯧쯧. 마동철이 혀를 차며 시연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권시연은 두 주먹을 꽉 쥔 채 일부러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두려움에 떠는 척 바닥을 향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소리마저 가늘게 떨도록 훈련된 성대를 조절했다. 말로만? 훈련은 실전이야. 내가 직접 교정해줘야지. 어깨 펴. 마동철의 두툼한 손이 시연의 어깨에 툭 하고 올라왔다. 필요 이상으로 무거운 압력이었다. 남자의 손은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더니 천천히 그녀의 전투복 옷깃, 목덜미 근처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순간 권시연의 모든 감각이 칼날처럼 곤두섰다. 좌측 쇄골 하단부, 손목 관절, 척골과 요골 사이의 압력 지점. 이 자세에서 손목을 꺾어 뒤로 넘기기까지 걸리는 시간 약 0.8초. 늑골 3대는 보장한다. 그녀의 뇌는 상대의 모든 움직임을 즉각 분석했다. 지금 그녀의 몸은 국가대표 유도선수 시절의 반사신경과 육군 본부 감찰실 최정예 요원의 살기 어린 본능으로 들끓고 있었다. 이 남자의 손목을 부러뜨리고 턱을 박살내는 데는 3초도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대령 권시연이 아니었다. 지금 그녀는 하사 권시연 체력 미달의 어리바리한 신입 여군이어야 했다. 아니, 아직이다. 증거가 불충분해. 그녀의 전투복 상의 3번째 단추 초소형 카메라 렌즈가 마동철의 뻔뻔한 얼굴을 담고 있었다. 가슴 주머니 속의 소형 녹음기는 이 공간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시연은 본능을 임무라는 무거운 이성으로 짓눌렀다. 그녀는 마치 겁에 질린 토끼처럼 몸을 가늘게 떨었다. 네, 대위님. 그녀의 연약한 반응에 마동철은 만족스러운 듯 코웃음을 쳤다. 그가 찾던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왜? 중대장이 특별히 가르쳐준다는데 싫어? 진급심사, 내가 담당하는 거 잊었어? 하사 권시연.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상사한테 좀 싹싹하게 굴어야지. 잘 보여야 할 거 아냐? 마동철이 더 노골적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의 눈이 번들거렸다. 자, 다시. 이번엔 이쪽 허리다. 중심이 완전히 무너졌어. 그의 손이 시연의 어깨를 떠나 천천히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허리를 향해 내려오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훈련장 안 덫이 좁혀지고 있었다. 불과 2주 전 권시연은 서울 용산 국방부 본청의 지하 벙커 감찰실 K팀의 비밀 브리핑룸에 있었다. 계급장이 번쩍이는 전투복을 입은 대령 권시연의 앞에는 한 장성의 어두운 얼굴이 있었다. 2707 특수임무단 알파 중대장 마동철 대위. 스크린에 마동철의 이력서가 떴다. 감찰실장 박 장군이 서류를 집어 던지듯 책상에 내려놓았다. 육군 참모총장 라인의 핵심인 마 장군 외아들. 아주 개망나니 쓰레기 중에 쓰레기야. 박 장군이 다음 파일을 넘겼다. 지난 1년간 마동철에게 당한 피해 여군들의 목록이었다. 강제추행, 직권남용, 성희롱. 하지만 모든 조사는 증거 불충분 혹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피해자들이 두려워서 진술을 번복해
놈의 아비가 뒤에서 압력을 넣는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고 증거를 잡아도 법무실에서 유야무야 덮어버렸지. 이번엔 뿌리를 뽑아야 돼. 박 장군의 눈이 시연을 향했다. 권 대령. 자네가 적임자야. 놈은 어리고 순진해 보이는 신임 여군을 노린다. 유도 국가대표의 특임대 교관 출신인 자네가 보기엔 우습겠지만 그게 이번 임무의 핵심이야. 임무는 간단했다. 하사 권시연으로 위장 잠입할 것. 체력 기준 미달, 어리바리한 태도, 숫기 없는 모습. 놈이 딱 좋아할 만한 먹잇감이 되어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 제가 연기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특기는 연기가 아니라 제압이었다. 연기? 아니, 이건 위장이야. 그리고 사냥이지. 박 장군이 시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놈이 자네를 암컷으로 보고 사냥감을 다루듯 할 때 자네는 놈을 표적으로 보고 사냥꾼처럼 움직여. 놈이 스스로 목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2707부대. 전입 첫 주에 치러진 체력 검정. 권시연은 일부러 속도를 조절했다. 평소라면 1등으로 주파하고도 수만 번 고르면 끝날 3km 달리기였다. 하지만 그녀는 폐가 터질 것처럼 연기하며 뒤처졌다. 심박수는 거짓말처럼 안정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척했다. 결승선 10m를 남기고 그녀는 픽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의무병 불러. 소란이 일었고 그 모든 광경을 중대 지휘 천막에 앉아있던 마동철 대위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턱을 괴고 쓰러진 권시연을 바라보며 옆에 있던 부중대장에게 물었다. 저게 신입인가? 이름이 뭐지? 하사 권시연입니다. 오늘 체력 검정 종합 미달입니다. 마동철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미달이라. 관심 병사로군. 저런 애는 중대장이 특별히 관리해줘야지. 표적이 미끼를 물었다. 다시 현재. 늦은 밤의 특공 무술 훈련장. 마동철의 손이 기어코 권시연의 허리에 닿았다. 그는 자세 교정을 핑계로 전투복 위를 더듬듯 만지며 비아냥거렸다. 이봐, 권하사. 척추 기립근이 하나도 없잖아. 이래서야 뭐 전투는커녕 군장이나 매겠어. 여군은 체력부터가 문제야. 네, 대위님. 이건 훈련과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시연은 준비한 대사를 읊조리며 연약하게 저항하는 척 그의 손을 밀어내려 했다. 그녀가 힘을 뺐기에 마동철의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 마동철이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이 순진한 하사가 감히 중대장에게 반항하려 드는 신용이 즐겁다는 듯이. 훈련이랑 상관이 없어. 군대는 상명하복이야, 권하사. 까라면 까는 거야. 중대장이 내 자세가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야. 알겠어? 권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좋아. 목소리 톤 85데시벨. 상명하복 까라면 까. 직권 남용 및 협박 발언 확보. 단추형 렌즈가 그의 비웃는 얼굴을 정확히 잡고 있다. 완벽해. 그녀는 임무 완수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마동철은 이제 이 게임이 슬슬 지겨워지는 듯 했다. 그는 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던 손을 거두고 한 걸음 물러섰다. 솔직히 말해봐. 너 일부러 체력 검정 떨어진 거지?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시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내 눈에 들려고. 그렇지? 마동철이 확신에 찬 듯 웃었다. 하긴 여군이 이 험한 707에서 살아남으려면 줄을 잘 타야지. 든든한 백이 있거나 아니면 중대장인 나처럼 힘 있는 사람한테 붙거나. 안 그래? 권시연의 속에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줄이 아니라 덫이다, 이 쓰레기야.
그녀는 속으로 칼을 갈면서도 겉으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입 하사를 완벽하게 연기했다. 마동철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완전히 방심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손을 털었다. 좋아. 오늘 개인 지도는 여기까지 하지. 대신 조건이 있어. 그가 시연에게 손가락을 까딱였다. 이번 주말에 내 사무실로 와. 아무도 없을 때. 진짜 군 생활 생존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마동철은 진짜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음흉하게 웃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연의 등을 격려하듯 두드렸다. 하지만 그 손은 등을 지나 엉덩이 윗부분을 스치듯 툭 치고 떨어졌다. 명백한 추행이었다. 가봐. 훈련병. 권시연은 일부러 비틀거리듯 모욕감에 휩싸인 채 도망치듯 훈련장을 빠져나왔다. 훈련장의 무거운 철문이 닫히고 완벽한 어둠 속 복도로 나온 순간 권시연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의 어깨가 펴지고 굽었던 허리가 꼿꼿하게 섰다. 두려움에 떨던 눈빛은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대령의 눈빛이 돌아왔다. 그녀는 복도 구석,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멈춰섰다. 가슴 주머니 속 녹음기의 전원을 끄고 전투복 단추에 달린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다. 그녀는 손목에 찬 전술 시계의 통신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훈련장 밖 어둠 속에 대기하고 있던 감찰실 K팀 요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팀장님, 상황 종료. 아니, 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찰실. 1차 증거 확보. 2단계 중대장실 유도 성공. 놈이 주말에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수화기 너머의 팀원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팀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중대장실은 덫이 깊을수록 사냥감은 더 확실하게 잡히는 법이야. 권시연은 차가운 복도를 걸어나가며 덧붙였다. 주말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바로 내일 밤 덫을 치겠다. 마동철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다음 날 부대의 공기는 어제와 다름없이 굴러갔다. 하지만 권시연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아침 구보, 사격 훈련, 주특기 교육. 그녀는 여전히 어설픈 하사 권시연을 연기했다. 일부러 총기분의 결합에서 실수를 저질러 교관에게 얼차려를 받고 구보에서는 또다시 대열에서 낙오되는 관심병사의 모습을 완벽하게 유지했다. 그녀가 흙바닥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며 일부러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마동철 대위가 지프를 타고 훈련장을 지나가다 멈춰 섰다. 그는 차창을 내리고 먼지투성이가 된 권시연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걸린 역겨운 미소가 어젯밤의 기억을 상기시켰다. 그는 마치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조롱의 눈빛을 보낸 뒤 매연을 내뿜으며 사라졌다. 그의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다. 그는 권시연이 어젯밤 자신의 관대한 제안에 겁을 먹고 동시에 유혹을 느꼈으리라 확신하고 있었다. 자신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이 부대 안에서 저 연약한 신입 하사 하나쯤 구워 삶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할 터였다. 권시연은 흙을 한 움큼 쥐었다. 소나기에서 바스라지는 흙의 감촉을 느끼며 그녀는 마동철의 오만함이 오늘 밤 바로 저 흙바닥에 처박힐 것임을 다짐했다. 하사 권시연, 정신 안 차려. 동작 봐라, 아주 가관이다. 교관의 고함에 그녀는 다시 어설픈 동작으로 몸을 일으켰다. 오전 훈련이 끝나고 식사 시간. 시끌벅적한 병사 식당 구석에서 권시연은 또 다른 표적을 주시하고 있었다. 알파 중대 소속의 오유진 중사였다. 그녀는 부대 내에서 실력으로는 최고로 인정받는 여군이었지만 최근 모든 훈련과 평가에서 부당하게 배제되고 있었다. 이유는 단 하나, 마동철의 개인 지도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권시연은 식판을 들고 일부러 오 중사의 맞은편에 앉았다. 오 중사는 헬쑥한 얼굴로 밥알만 씹고 있었다.
오 중사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권시연이 어설프게 경례를 붙였다. 오 중사는 고개만 까딱하고는 다시 식판에 눈을 박았다. 그녀의 눈밑이 거무죽죽했다. 오 중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권하사? 오 중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신입, 그것도 체력 미달로 낙인 찍힌 권시연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권시연은 목소리를 낮췄다. 주변의 소음을 방패 삼아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마 대위님 때문에 힘드신 겁니까? 쿨럭. 오 중사가 살에 들린 듯 거칠게 기침했다. 그녀의 눈이 공포와 경계심으로 커졌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젯밤 제가 훈련장에서 마 대위님을 만났습니다. 개인 지도를 받았습니다. 오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권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식당 뒤편 인적이 드문 식기 반납처 구석으로 향했다. 너 미쳤어? 그런 말을 여기서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오 중사님, 저뿐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자가 중사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 중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권시연이 마동철의 새로운 장난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신고해. 신고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와서 이래? 신고하셨습니까? 권시연의 직설적인 물음에 오 중사의 어깨가 무너졌다. 애써. 해봤다고. 주임 원사실에 넌지시 말했고 대대장님 면담 때도 돌려서 말했어. 그런데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어. 오히려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됐다고. 오 중사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젖어들었다. 그 인간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마 장군이야. 참모 총장 라인이라고. 여기서 그 인간 밑보이면 우린 끝이야. 너 진급 막히는 건 고사하고 저기 강원도 최전방으로 좌천당하거나 아니면 불명예 전역이야. 알아? 그래서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그럼 어떡해? 어떡하냐고. 넌 이제 막 들어와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적당히 비위 맞추고 적당히. 더러운 거 참아내. 그게 여기서 여군으로 살아남는 법이야. 오 중사는 권시연의 어깨를 밀치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권시연은 차갑게 식은 식판을 내려다보았다. 오 중사의 절망이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눌렀다. 살아남는 법이라고. 아니, 그건 생존이 아니라 사육이다. 그녀는 오 중사의 진술을 통해 마동철의 범죄가 단순한 성희롱이 아니라 진급과 고직을 미끼로 한 뿌리 깊은 직권 남용이자 협박임을 재확인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그날 오후 권시연은 감찰실 K팀 요원들과의 비밀 접선을 위해 부대 내 통신 정비실로 향했다. 그곳은 유일하게 외부망 접속이 가능하며 보안 등급이 높아 오히려 감시가 허술한 곳이었다. 그녀의 팀원 중 한 명이 통신병으로 위장해 잠입해 있었다. 팀장님, 위험합니다. 주말까지 기다리시죠. 오늘 밤은 놈의 경계심이 아직 높을 수 있습니다. 위장 통신병 김 상사가 헤드셋을 낀 채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아니, 놈은 지금 나를 완벽하게 깔보고 있어. 어젯밤 내가 도망치듯 빠져나왔고 오늘 하루 종일 관심병사 연기를 했지. 놈의 눈에 나는 길들이기 직전의 사냥감일 뿐이다. 오늘 밤이 최적기야. 하지만 중대장실은 놈의 개인 공간입니다. 돌발 상황이 생기면 김 상사. 권시연의 목소리가 대령의 것으로 돌아왔다. 21시 정각. 부대 본관 전체의 내부 순환회로 영상을 10분간 루프시킨다. 21시 10분
내가 신호를 보내면 즉시 본관 전력을 5초간 차단했다가 복구해. 놈의 사무실에 있는 모든 개인 녹화 장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녀는 초소형 무선 이어피스를 귀 속 깊숙이 밀어넣었다. 내가 체포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즉시 헌병대와 함께 외벽에서부터 진입한다. 놈이 외부로 연락할 시간을 1초도 주지 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유진 중사의 신변을 확보해. 마동철이 체포되는 순간 그 아비인 마 장군 쪽에서 오 중사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려 들 거다. 그녀는 핵심 증인이야. 즉시 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켜. 알겠습니다, 팀장님. 권시연은 통신정비실을 나왔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부대원들이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할 시간. 그녀는 마동철에게서 온 오늘 밤 9시 내 사무실로 오라는 문자를 확인했다. 주말까지 기다릴 인내심조차 없는 짐승이었다. 그녀는 전투복 상의 단추형 카메라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가슴 주머니 속 녹음기는 최고 감도 상태를 유지했다. 그녀의 강철 군화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부대 본관을 향해 또각또각 망설임 없는 소리를 내며 나아갔다. 밤 9시 경기도 2707부대 알파 중대 본관. 3층 복도는 당직 사관의 순찰 시간을 막 지난 참이라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권시연은 일부러 복도 끝에서부터 발소리를 죽이지 않고 걸었다. 중대장실이라는 문패 앞에서 그녀는 심호흡을 한 척하며 어깨를 움츠렸다. 똑똑. 들어와. 문 안쪽에서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권시연은 마른 침을 삼키는 연기를 하며 문 손잡이를 돌렸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사무실 안의 풍경이 드러났다. 마동철은 중대장 책상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사무실 한쪽에 놓인 고급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책상 위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놓아 그의 얼굴은 절반쯤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값비싼 양주와 얼음이 담긴 잔 2개가 놓여 있었다. 문 닫고 잠가. 마동철이 턱짓으로 명령했다. 권시연은 잠시 망설이는 척했다. 그녀의 귀 속 이어피스에서 알파 CCTV 루프 시작. 10분간 유효라는 팀원의 속삭임이 들렸다. 그녀는 등 뒤로 문을 닫았다. 그리고 딸깍 소리가 나도록 잠금쇠를 돌렸다. 덧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왔다. 이제부터는 놈의 독백을 끌어낼 차례다. 대위님. 무슨 일로? 무슨 일이긴. 마동철이 피식 웃으며 잔에 술을 따랐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권하사. 앉아. 아니, 거기 말고. 내 앞에. 그가 소파 앞에 낮은 테이블을 가리켰다. 사실상 바닥에 앉으라는 모욕적인 지시였다. 권시연은 망설이다가 군기를 따르는 척하며 테이블 앞 그의 발치에 가까운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굴욕적인 자세였지만 그만큼 그녀의 단추형 카메라가 마동철의 얼굴과 행동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각도이기도 했다. 그래. 그 자세가 마음에 드네. 마동철이 만족스러운 듯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권하사. 내가 왜 너만 특별히 부른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알면서. 너 오늘 훈련장에서 나봤지? 내 꼴이 아주 우습더군. 그런데 말이야. 난 그런 게 좋아. 어설프고 약하고 그래서 보호해주고 싶은 거. 그의 손이 소파 팔걸이에서 내려와 권시연의 어깨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어젯밤 훈련장에서의 기시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여긴 밀폐된 그의 왕국이었다. 이봐, 권하사. 군생활. 힘들지? 특히 여군은 더 힘들어. 너처럼 예쁘장하게 생기면 더더욱. 늑대 같은 놈들이 사방에 깔렸거든. 그런데
그런 늑대들을 막아줄 울타리가 필요하지 않겠어? 그의 손이 시연의 전투복 어깨 견장에 닿았다. 하사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이거 언제까지 달고 있을 거야? 너 진급하고 싶잖아. 편한 보직 가고 싶잖아. 안 그래? 진급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솔직해서 좋네. 마동철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얼굴이 시연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이 알파 중대에선, 아니, 이 707부대에선 내가 왕이야. 내 말 한마디면 하사 따위가 중사 다는 거 일도 아니라고. 그가 다시 술잔을 채우더니 시연에게 내밀었다. 자, 마셔. 대위님, 저는 근무 중이라. 근무? 마동엠철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지금 이게 근무로 보여? 이건 사적인 면담이야. 내 명령이라고. 마셔. 협박이었다. 권시연은 위력에 의한 강요 혐의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며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다. 좋아. 계속 짓거려봐, 마동철. 그녀는 술을 마시는 척 입술만 살짝 적셨다. 그래, 그래야지. 마동철은 그녀가 술을 마셨다고 생각하자 기분이 좋아진 듯 다시 소파에 기댔다. 저기, 오유진 중사라고 알지? 걔가 너보다 짬도 높고 실력도 좋아. 근데 왜 맨날 훈련에서 열외인 줄 알아? 결정적인 증거다. 권시연은 숨을 죽였다. 고집이 세서. 융통성이 없거든. 상사가 개인 지도 좀 해준다는데 그걸 정색하고 거절해. 군 생활 편하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대장님께 보고했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관심 병사로 분류해야 한다고. 경악할 만한 발언이었다. 멀쩡한 군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좌천시키려 한 것이다. 권하사. 넌 오 중사처럼 미련하게 굴지 마라. 응? 마동철의 손이 다시 시연의 어깨로 올라왔다. 이번에는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더니 목덜미를 감쌌다. 명백한 추행이었다. 넌 똑똑하니까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야. 오늘 밤 내가 날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 내군 생활이 결정되는 거야. 진급이냐 아니면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냐. 그가 시연의 턱을 잡고 들어올리려 했다. 증거는 충분하다. 직권 남용, 협박, 위력에 의한 강요, 강제추행. 모든 요건이 성립했다. 권시연은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오는 팀원의 목소리를 들었다. 팀장님, 10분 경과. CCTV 루프가 곧 풀립니다. 놈이 사무실 개인 장비를 켤 수 있습니다. 마동철이 자신의 책상 쪽을 힐끗 보았다. 아마도 자신의 개인 녹화 장치를 켜려던 참이었을 것이다. 지금이다. 대위님. 권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가장 연약한 자세였다. 저, 무섭습니다. 무섭긴. 다 널 위해서. 마동철이 그녀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들이미는 순간. 쾅! 사무실의 모든 불이 꺼졌다. 스탠드 조명, 컴퓨터, 복도의 불빛까지. 칠흑 같은 어둠이 5초간 사무실을 삼켰다. 뭐야? 정전인가? 마동철이 당황해서 소파에서 일어나는 순간. 불이 다시 켜졌다. 그리고 마동철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아까까지 떨고 있던 하사 권시연이 아니었다. 뭐야 너. 그 눈빛은. 마동철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 겁에 질려 있던 토끼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의 차갑고 무감정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권시연은 무릎 꿇었던 자세 그대로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나며 마동철의 어깨를 잡고 있던 손목을 낚아챘다. 크악!
마동철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다. 유도 국가대표 출신인 그녀의 완벽한 손목 관절 꺾기 기술이었다. 뼈와 인대가 뒤틀리는 고통이 그의 팔을 타고 뇌까지 치솟았다. 에이, 이 미친년이. 이거 안 나. 마동철이 반대쪽 손으로 시연의 얼굴을 가격하려 주먹을 휘둘렀다. 권시연은 고개도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날아오는 주먹의 궤도를 읽고 그대로 팔을 잡아당겼다. 마동철은 제 힘에 이기지 못해 앞으로 고꾸라졌다. 권시연은 그의 팔을 꺾은 채로 그의 등을 무릎으로 찍어 눌러 소파에 처박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마동철이 소파에 얼굴을 처박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단 3초. 그녀가 그토록 억눌렀던 본능이 폭발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마동철 대위. 사무실을 울리는 목소리는 더 이상 가늘게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수백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얼음장 같은 대령의 목소리였다. 네. 내년 정체가 뭐야? 당장 이거 놓지 못해. 이게 군대에서 군형법 제92조 사망, 위력에 의한 추행. 군형법 제80조 직권남용. 군형법 제92조 5항,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 권시연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리며 그의 귓가에 차갑게 법조문을 읊었다. 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아파. 아프다고. 육군본부 감찰실 K팀장 대령 권시연이다. 뭐? 마동철의 몸이 그대로 굳었다. 대령. 감찰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그의 뇌를 후려쳤다.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어떻게 대령이야. 이 미친. 권시연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에서 들어 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전투복 상의 가슴 주머니에서 붉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로 감찰이라고 쓰인 신분증을 꺼내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마동철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대령 권시연. 그의 눈앞에 있는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자신이 하사라고 부르며 희롱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에이, 이럴 리가 없어. 이건 함정이야. 너희들.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너희 다 죽었어. 마동철이 최후의 발악을 했다. 내 아비 마 장군 말인가. 권시연이 그의 뺨을 철썩 소리가 나게 때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제압이었다. 내 아비가 내 뒤를 봐주는 동안 내가 오유진 중사를 비롯한 부하 여군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지난 6개월간 추적했다. 그녀는 마동철의 얼굴을 다시 책상 쪽으로 돌렸다. 정전 후 다시 켜진 그의 컴퓨터 모니터. 그곳에는 K팀 작전 종료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어젯밤 특공 무술 훈련장의 영상과 음성. 그리고 방금 내가 내 입으로 직접 짓거린 모든 협박과 추행의 증거. 전부 육군 본부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었다. 내 아비가 손을 쓰기엔 이미 늦었다는 뜻이야. 안 돼. 안 돼. 그 순간이었다. 쾅. 잠겨있던 중대장실 문이 바깥쪽에서 부서지듯 열렸다. 헌병 완장을 찬 K팀 요원들과 방금 전 연락을 받고 달려온 대대장, 그리고 주임 원사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마동철 대위. 헌병대장이 소리쳤다. 현 시간부로 귀관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권시연에게 제압당한 마동철에게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아버지. 아버지. 마동철은 끌려나가면서도 자신의 아버지 이름만 애타게 불렀다. 대대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권시연에게 다가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대령님. 에이. 이런 일이.
권시연은 헝클어진 머리를 한번 쓸어 넘겼다. 그녀는 대대장의 경례를 덤덤히 받았다. 대대장. 이 부대 전면 감찰에 들어갑니다. 마동철의 비호 세력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사태를 알면서도 묵인한 자가 누구인지 전부 색출할 겁니다. 대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권시연은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마동철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귓속 이어피스에서 김 상사의 보고가 들려왔다. 팀장님, 오유진 중사 안전가옥으로 이동 완료했습니다. 마 장군 측에서 방금 부대 법무실로 연락 시도했으나 저희가 차단했습니다. 수고했다. 권시연은 엉망이 된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마동철이 따르던 양주병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녀는 하사 권시연의 이름표를 떼어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빛나는 대령 권시연의 이름표를 꺼내 다시 붙였다. 길고 길었던 위장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마동철이 헌병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가고 707 특수임무단 알파 중대 본관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육군 본부 감찰실 K팀의 작전 종료 신호와 함께 부대 정문과 후문은 완벽하게 폐쇄되었다. 그 누구도 외부로 연락을 취하거나 빠져나갈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다. 부대 전체를 뿌리부터 뒤집어 엎는 대대적인 소탕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채 뜨기도 전, 부대 내 임시조사실로 사용되는 회의실. 권시연은 대령의 전투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책상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밤새 조사를 받아 초죽음이 된 마동철이 앉아 있었다. 계급장과 부대 마크가 모두 뜯긴 민무늬 전투복 차림의 그는 더 이상 어젯밤의 오만한 왕이 아니었다. 에이, 이럴 순 없어. 내가 감히 날 함정에 빠뜨려. 마동철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손은 수갑 자국으로 붉게 부어 있었다. 권시연은 차갑게 식은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 함정? 마동철 대위 아니. 마동철 씨. 함정은 그쪽이 팠지. 부하 여군들을 상대로. 그녀는 서류철 하나를 그의 앞으로 던졌다. 피해자 오유진 중사 진술서. 오 중사를 관심병사로 만들려 했던 것. 기억나나? 진급을 미끼로 사적인 만남을 강요했던 것도 어젯밤 내 입으로 전부 실토했지. 내가 부하들을 어떻게 사냥감 취급했는지. 그건 그냥 군 생활 편하게 해주려던 농담이었어. 그래, 농담. 권시연의 목소리에 얼음이 서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동철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그가 어젯밤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속삭였다. 내 아비 마 장군. 마동철의 어깨가 움찔했다. 지금쯤 육군 참모총장실에서 아주 뜨거운 농담을 듣고 있을 거야. 아들의 화려한 군 생활과 그걸 덮어주려던 아비의 추악한 부정에 대해서. 거짓말.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너 같은 년 하나쯤. 선이 끊겼다고 마동철. 권시연이 그의 턱을 잡아챘다. 굴욕감에 마동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붙잡고 있던 그 동아줄, 어젯밤 21시 10분을 기점으로. 내가 잘라버렸으니까. 내가 녹음기와 카메라 앞에서 내 죄를 자랑스럽게 떠드는 그 순간 모든 증거는 국방부 통합서버 감찰실장 그리고 참모총장에게 동시 전송됐다. 내 아비가 손을 쓰기엔 이미 늦었어. 마동철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유일하게 믿었던 백. 그것이 사라졌다는 절망감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아, 안 돼. 아버지.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권시현은 더 볼 가치도 없다는 듯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의 국방부 본청. 육군 참모총장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참모총장과 감찰실장 박 장군, 그리고 육군 법무실장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마동철의 아버지 마 장군이 사색이 된 채 서 있었다. 마 장군. 이게 다 뭔가. 참모총장이 책상 위에 태블릿을 밀었다. 그 안에는 마동철이 권시현을 희롱하는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오해입니다, 총장님. 저놈이 미쳐서. 하지만 저 권시현이라는 대령. 저것도 문제입니다. 함정 수사가 아닙니까? 군의 명예. 참모총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마 장군 입에서 명예라는 말이 나와. 자네 아들이 707 최정예 부대에서 벌인 짓이 군의 명예인가? 그걸 자네가 권력을 이용해 덮어주고 피해자들을 좌천시킨 게 군의 명예야? 총장님, 권시현 대령이 아니었다면 그 요원이 목숨 걸고 제 신분을 감추고 덫으로 뛰어들지 않았다면 자네와 자네 아들은 군을 계속해서 썩게 만들었을 거야. 함정 수사? 썩은 고기를 도려내는데 메스가 좀 날카로웠던 게 문제란 말인가. 마 장군은 입을 다물었다. 마 장군. 지금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제한다. 보직 해임이야. 그리고 당신 또한 감찰실의 조사를 받게 될 걸세. 아들의 비위를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군복. 벗을 준비하게. 총장님. 한 번만 기회를. 마 장군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참모총장의 눈은 차가웠다. 한편 부대에서 격리된 안전가옥. 경기도 하남의 한적한 아파트였다. 오유진 중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던 그녀는 초인종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문을 연 그녀의 눈앞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처럼 피해자로 보였던 권 하사가 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완벽한 대령의 정복을 입고 있었다. 빛나는 무궁화 세 개가 그녀의 어깨에서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충성. 대령님. 오 중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경례를 붙였다. 권시현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내렸다. 편히 쉬었습니까, 오 중사? 대령님이. 어째서? 썩은 뿌리를 뽑으려면 그 뿌리 근처까지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오 중사님이 겪은 고통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오유진 중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을 이상한 년으로 몰아붙였던 부대 간부들, 외면했던 동료들. 그 모든 절망 속에서 육군 본부의 대령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하사로 위장 잠입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강력했다. 정말 그 인간 처벌받습니까? 네. 반드시. 하지만 오 중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권시현은 오 중사의 손을 잡았다. 법정에 서주십시오. 마동철이 중사님께 했던 모든 말, 모든 행동을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그가 상습범이라는 것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 중사는 마 장군의 보복이 두려워 망설였다. 두렵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젠 제가 오 중사님 곁에 있겠습니다. 하사 권시현이 아니라 대령 권시현으로서 마동철의 아비 마 장군도 곧 직위 해제될 겁니다. 그 누구도 오 중사님을 더 이상 해칠 수 없습니다. 오유진은 권시현의 굳건한 눈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위해 지옥으로 뛰어든 지휘관의 눈이었다. 네, 하겠습니다. 대령님,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증언하겠습니다. 권시현은 비로소 작게 미소 지었다.
마동철을 올가맬 두 번째 족쇄가 완벽하게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707부대 내에서는 K팀의 대대적인 감찰이 시작되었다. 마동철에게 아부하며 비리를 묵인했던 주임 원사와 대대장은 물론 그에게 여군들의 정보를 상납했던 행정관까지 썩은 가지들이 모조리 잘려나가기 시작했다. 한 달 뒤 서울 용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정은 군 관계자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707부대 성추문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이름으로 이미 언론에 일부 내용이 흘러나간 뒤였다. 피고인석에는 군복이 아닌 수의를 입은 마동철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방청석 한쪽에는 이제는 장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된 그의 아버지 마 씨가 어두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거물급 민간 로펌 변호사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재판을 시작합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선언과 함께 군 검사의 모두 진술이 시작되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검사는 오늘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협박한 피고인 마동철에게 법의 엄중한 심판을 구하고자 합니다. 검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첫 번째, 특공 무술 훈련장에서의 음성 녹취. 여군은 이래서 안 돼. 싹싹하게 굴어야지. 마동철의 능글맞은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마동철의 변호인이 즉각 반발했다. 이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해당 녹취는 명백한 함정 수사를 통해 얻어진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피고인이 기각합니다. 재판장이 변호사의 말을 잘랐다. 피고인의 발언은 유도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행해온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음이 다음 증거로 증명될 것입니다. 검사 계속하십시오.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다. 두 번째, 중대장실에서 촬영된 영상. 자, 마셔. 내 명령이야. 오유진 중사처럼 미련하게 굴지 마라. 화면 속 마동철은 권시현을 술로 협박하고 오 중사에 대한 보복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권시현의 목덜미에 손을 대고 턱을 잡으려는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다. 마동철의 아버지는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인 피해자 오유진 중사를 신청합니다. 문이 열리고 오유진 중사가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석의 마동철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증인. 피고인 마동철이 증인에게도 개인 지도를 강요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둘이 있는 장소로 저를 호출했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오 중사는 목이 메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힘주어 말했다. 제가 거부하자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관심병사로 몰아 훈련에서 배제하고 다른 부대로 좌천시키려 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 중사는 자신이 마동철과 나눴던 메신저 대화 내용, 그리고 부당하게 훈련에서 배제되었던 명령서 사본을 제출했다.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다. 증인. 피고인에게 호감을 산 적은 없습니까? 단둘이 만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동의요? 오유진이 기가 막힌 듯 되물었다. 중대장이 부하에게 밤늦게 지도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 동의가 필요한 일입니까? 그건 명령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제 군 생활을 위협받았습니다.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의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마지막 증인. 대령 권시현이 증인석에 섰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변호사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증인. 육군 본부 감찰실 소속 대령 권시현. 맞습니까?
맞습니다. 증인은 왜 정식적인 감찰 절차를 밟지 않고 신분을 위장한 채 피고인에게 접근했습니까? 처음부터 피고인을 표적으로 삼고 범죄를 유도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변호인의 마지막 카드 함정 수사 주장이었다. 권시현은 잠시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그리고 재판장과 배심원들을 천천히 둘러본 뒤 변호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변호인께서는 정식 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전체를 장악했다. 오유진 중사가 밟았던 절차가 바로 정식 절차였습니다. 주임 원사에게 보고했고 대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피고인석을 가리켰다. 결과는 묵살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뒤에 버티고 있다는 이유로 부대의 모든 정식 절차는 완벽하게 마비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대령 권시현의 신분으로 감찰을 나갔다면 피고인 마동철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가장 모범적인 장교인 척 연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겠죠. 그 뒤에 오 중사는 어떤 보복을 당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다. 범죄를 유도했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단지 놈이 매일 밤 저지르던 짓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놈은 저를 하사로 받기에, 여자로 받기에, 먹잇감으로 받기에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함정 수사가 아닙니다. 그녀는 방청석의 마씨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이것은 썩어버린 시스템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때 국가가 군인에게 부여한 최후의 소탕 작전이었습니다.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종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마동철. 피고인은 상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피해자들에게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이해본 재판부는 피고인 마동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와 함께 마동철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 피고인 마동철을 불명예 전역에 처한다. 군인의 명예를 상징하는 계급장을 박탈당하고 범죄자로 낙인 찍힌 완벽한 몰락이었다. 방청석에서 오유진 중사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권시현은 굳은 표정으로 끌려나가는 마동철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다. 형사 재판은 끝났지만 권시현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동철은 감옥에 갔고 그의 아비는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었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두 번째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권시현은 K팀의 법무자문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그에게 내린 벌입니다. 이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차례입니다. 권시현과 오유진 중사는 공동 원고가 되어 마동철 개인과 그의 비위를 묵인한 국가국방부 그리고 아들의 죄를 알면서도 방조한 아버지 마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보상 청구 금액은 군 관련 소송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액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방부 대변인은 연일 터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707부대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는데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령이 하사로 위장 잠입한 이 사건, 군의 치부를 드러낸 영웅적 행위입니까? 아니면 내부 고발 시스템의 붕괴를 인정한 꼴입니까? 신문 일면은 연일 위장 잠입 여대령, 특수부대 왕자의 몰락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여론은 권시현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녀는 군 내부 비리를 척결한 강철의 여군,
진짜 군인으로 불리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반면 마동철과 그의 아버지는 온갖 비난의 중심에 섰다. 그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부와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 마동철과 피고 마시부친과 공동으로 원고 권시현 및 원고 오유진에게 각각 5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법정 최고액에 가까운 파격적인 배상 판결이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소속 상급자의 비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추가 배상하라. 완벽한 승리였다. 마동철 일가는 형사처벌에 이어 막대한 재산까지 배상금으로 내놓아야 하는 이중의 징벌을 받게 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 권시현과 오유진에게 수많은 마이크가 몰려들었다. 대령님, 승소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오 중사님, 이제 괜찮으신 겁니까? 오유진 중사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권시현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카메라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의 승리는 저의 승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았을, 그러나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려 했던 모든 피해자들의 승리입니다. 이 판결이 다시는 군 내에서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뒤 한적한 카페. 권시현과 오유진 중사가 마주 앉았다. 오 중사의 얼굴은 예전의 그늘을 벗고 한결 밝아져 있었다. 대령님,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이 배상금, 저는 오 중사는 자신의 통장에 찍힌 거액의 숫자가 믿기지 않는 듯 했다. 권시현은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미 내 몫을 보냈습니다. 화면에는 여군 인권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녀가 받은 배상금 전액이 이체된 내역이 찍혀 있었다. 대령님, 내가 원했던 보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 중사의 명예 회복 그리고 마동철의 완벽한 몰락이었죠.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오유진 중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었다. 대령님, 저도 이 돈을 의미 있게 쓰고 싶습니다. 제 몫의 절반을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처럼 힘들었던 여군 후배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나누었다. 그때 권시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이었다. 대령 권시현입니다. 권 대령님, 장관님께서 내일 본청으로 들어오시랍니다. 표창 수여건입니다. 여론의 찬사와 법적인 승리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권시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다. 아직도 그녀가 가야 할 길이, 도려내야 할 썩은 부분이 남아 있었다. 일주일 뒤 서울 용산 국방부 대강당. 대한민국 군을 이끄는 모든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참모총장을 비롯한 각 군의 장성들,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 그리고 이례적으로 수십 명의 언론사 기자들까지. 단상 앞 첫 번째 줄에는 말끔하게 정복을 차려입은 오유진 중사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사람을 위한 자리였다. 국민과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운 육군 본부 감찰실 K팀장 권시현 대령. 사회이자의 엄숙한 호명에 강당의 모든 문이 닫히고 조명이 단상으로 집중되었다. 권시현이 절도 있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하사 권시현의 어설픈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강철 군화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강당 전체를 장엄하게 울렸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 앞에 섰다. 충성, 충성, 권 대령. 국방부 장관은 준비된 훈장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인 보국 훈장 광복장이 빛나고 있었다. 단순한 표창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에게만 주어지는 훈장이었다. 장관은 훈장을 들어 권시연의 왼쪽 가슴에 직접 달아주었다. 권시연 대령. 그대는 군의 가장 어두운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장 낮은 곳으로 뛰어들었소. 군인의 명예가 무엇인지, 상관의 책무가 무엇인지 그대 스스로 증명해 보였소. 장관은 권시연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 훈장은 그대의 용기에 대한 국가의 대답이요. 고맙소, 권 대령. 정말 고맙소.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권시연은 미동도 없이 장관에게 경례를 붙였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의 오유진 중사와 마주쳤다. 오 중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곧 강당 전체로 퍼져나가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어 강철의 여군 권시연 대령을 축복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 일면은 그녀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위장하사 부패한 장군을 꺾다. 권시연 대령, 보국 훈장 수훈 국방부 제2의 마동철 맡겠다. 여군 인권보호특별위원회 출범 국민 영웅이 된 위장 대령, 그녀가 기부한 배상금 전액. 피해 여군 쉼터 건립. 그녀는 단순한 영웅을 넘어 썩어있던 군 내부 시스템을 개혁하는 상징이 되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외곽의 한 군 교도소. 모든 것이 차갑게 얼어붙은 면회실. 파란 수의를 입고 머리가 짧게 깎인 마동철이 수화기를 든 채 유리벽을 세게 내리쳤다. 아버지, 뭐라도 해보라고. 항소해야지. 이게 다 그년 함정이었잖아. 아버지가 힘 좀 쓰면. 유리병 너머 초라한 사복 차림의 마씨가 앉아 있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리던 장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10년은 늙어버린 얼굴로 아들의 발악을 공허하게 바라보았다. 아버지, 뭐라 말 좀 해봐. 나 여기서 7년. 7년 썩으라고. 나 못해. 당장 꺼내줘. 꺼내달라고. 마씨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마른 소리가 났다. 끝났다, 동철아. 뭐가 끝나? 아버진 아직 집 팔았다. 마동철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을 왜 팔아? 민사, 배상금. 내가 저지른 짓 때문에 물어줘야 할 돈이다. 내가 감옥에서 평생 일해도 못 갚을 돈이야. 내 어미랑 나.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거짓말. 거짓말이지. 아버지, 나는. 그리고 다시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마씨가 수화기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아버지. 마동철이 유리벽을 미친 듯이 두들기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마씨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늙고 지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면회실을 빠져나갔다. 안 돼. 권시연. 이 개 같은 년. 내가 나가기만 하면. 마동철의 저주 섞인 절규는 차가운 유리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동아줄은 그를 나락으로 이끄는 썩은 밧줄에 불과했다. 완벽한 몰락. 그에게는 그 어떤 구원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 뒤 맑게 갠 가을 하늘 아래 육군 본부 청사 앞 벤치. 권시연이 커피를 들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녀의 훈장은 다시 전투복 안쪽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었다. 대령님.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전투복이 아닌 편안한 훈련복 차림의 오유진 중사가 밝은 얼굴로 서 있었다. 오 중사. 여긴 어쩐 일입니까? 대령님께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 중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특수전 사령부 부사관 재입교 신청서입니다. 권시연의 눈이 빛났다. 마동철 때문에 부당하게 탈락했던 바로 그 과정입니다. 이번엔 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통과해서 최고의 특전 부사관이 될 겁니다. 오 중사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준비를 마친 진짜 군인이 되어 있었다. 오 중사라면 분명 해낼 겁니다. 권시연이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이 모든 게 대령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 중사가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권시연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오 중사가 경쾌한 발걸음으로 멀어지는 것을 보며 권시연은 남은 커피를 마셨다. 썼지만 뒷맛은 개운했다. 그때 그녀의 곁으로 감찰실장 박 장군이 다가와 앉았다. 커피 맛이 좀 어떻소, 권 대령? 씁니다. 하지만 속은 시원합니다. 하, 그래야지. 박 장군이 웃으며 서류철 하나를 툭 던졌다. 훈장도 받았고 포상 휴가도 넉넉히 챙겼는데 또 일거리부터 주십니까? 권시연이 서류를 보며 물었다. 휴가? 우리 K팀의 휴가가 어디 있나? 박 장군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이번 마동철 건으로 썩은 뿌리 하나를 뽑았지. 그랬더니 그 밑에 숨어 있던 더 큰 벌레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 이번엔 해군이야. 권시연의 눈빛이 다시 사냥꾼의 그것으로 변했다. 해군 말입니까? 그래. 해군 본부 군수 사령부. 방산 비리야. 규모가 마동철 따위와는 비교도 안 돼. 건드릴 수 있겠나? 이번 상대는 현역 3스타 삼성 장군가 뒤에 버티고 있어. 권시연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피해자들의 익명 제보와 천문학적인 숫자의 비리 의혹들이 빼곡했다. 그녀는 서류철을 덮었다. 장군님, 말하게.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위장 신분을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권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가슴에는 훈장이 달려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조국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번엔 어디로 잠입할 텐가? 권시연이 용산의 국방부 청사를 등지고 새로운 전장을 향해 걸어가며 낮게 말했다. 가장 어둡고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녀의 강철 군화가 다시 한번 정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강철 군화 속의 칼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